그런데 대부분 뭘 적어요? 사과대추에서는 미네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순댓국집에 가면 뭐 순대의 효능 이러면서 막 블러블러 써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순대 먹으러 가요 우리? 그것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사진이나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뭘 매력 있어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혜진님. 컨설팅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혜진님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시나요? 저 매출 하나도 안 났었어요. 영원이요. 영원이요?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고요?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제 유튜브는 좀 보셨었나요? 네, 한 3개월 정도 보고 시작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제가 키워드나 뭐 상품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네. 혼자서 해보기도 하고 전자동 프로그램 이런 것도 써서 해봤는데 네. 혼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 반자동이나 그런 걸로 수익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있으면 수익 나고 운이 없으면 수익 안 나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원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혜진님께서 이거 진짜 괜찮다 했던 거 있어요? 아니면 뭐 팔아보고 싶었다 이런 거? 저는 사과대추를 팔아보고 싶었거든요. 사과, 대추? 이게 순전히 제가 엄청 맛있게 잘 먹어서 그랬었는데 안 팔렸어요. 하나도. 사과, 대추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팔리긴 팔리네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많이 팔았고 2, 3페이지인 분들은 왜 조금 팔았을까요? 2페이지만 돼도 구매 건수가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거는 구매 건수가 낮고 어째서 이것들은 높은 걸까요? 제가 약간 먹을 거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하면은 먹을 거니까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사고 평이 많은 거를 신뢰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거 리뷰 6,000개죠? 네. 그러면 이게 1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왜 그럴까요? 리뷰도 중요하긴 한데 네이버에서 랭킹 순으로 볼 때 클릭 수, 뭐 노출 수, 구매 건수 해서 결국에 제일 잘 팔리고 상품성 있는 것들이 위로 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리뷰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위에 있을까요? 비교해 볼까요? 제일 잘 나가는 거 썸네일이에요. 그리고 잘 안 나가는 썸네일이에요. 잘 나가는 건 사진이 엄청 신선해 보여요. 잘 안 나가는 거죠. 이건 약간 좀 수컷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잘 나가는 거예요? 요건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이 어떤 건지. 매력을 이해하려면 그 상위 카테고리를 이해해야 돼요. 아, 자, 사과대추의 상위 카테고리가 뭐예요? 과일. 과일의 상위 카테고리는 뭐예요? 음식. 음식은 어떨 때 좋아요? 신선할 때? 그리고요. 맛이 있을 때. 그리고요. 신선도랑 신선도. 그리고 배송. 배송. 그리고요. 약간 AS 대응 같은 것도 AS 중요하죠. 대응. 자, 봐봐요. 결국에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맛과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음식을 엄청 많이 먹어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바로 안 떠오르고 왜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왜냐면 음식은 받아서 먹어보기 전까지는 맛이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없어. 맞아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근데 실제로 다른 제품들도 안 받아봤는데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리뷰가 중요하다. 그런데 리뷰 많다고 먹다 남은 김치찌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중요한 건 리뷰가 아니에요. 모른다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진을 맛있어 보이게 찍어요. 사진을 양이 많아 보이게 찍어요. 사진을 뭐 내가 찍을 수 없어요? 글로 맛있다고 써요. 아, 글로 양이 많다고 써요. 그런데 대부분 뭘 적어요? 사과대추에서는 미네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순댓국집에 가면 뭐 순대의 효능 이러면서 막 블러블러 써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순대 먹으러 가요 우리? 그것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냥 든든하게 밥 한 끼 먹든지 소주 한 잔 먹든지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제품을 보면 멀어져요, 매력이랑. 아, 그렇기 때문에 매력을 알면 우리가 사진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이나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뭘 매력 있어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물론 키워드도 중요하고 상품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는 거를.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요. 왜 어렵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갇혀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이 소배기를 판다고 생각해봐요. 어차피 이거 먹어도 싫고 저거 먹어도 싫은데 맛있는 오이 소박이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력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은 타인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쉬워져요. 저는 애초에 저의 취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안 팔려요. 에이, 이게 저도요. 팔리겠어? 이게 팔려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스마트 스토어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거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구매했어요? 아니요? 그냥 이게 뭐냐면 내 취향인데 구매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아이템 셀렉하다가 제가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아이템은 잘 안 팔립니다. 그냥 제 취향의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매력 있어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한 명이 아니에요. 매력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소비자도 엄청 다양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맛과 양. 매력은 요거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맛. 요거 맛있어 보여요? 네. 왜요? 사과대추는 갈색빛이 돌고 이렇게 되면은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왜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아니요, 이거는 맛이 좀 떨어져 보여요. 왜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윤기가 나서? 요거는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이거는 맛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양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죠? 자, 다시. 내가 이거 사면 이만큼 줄게, 이걸 약간 보여주는. 그죠? 그럼 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손에서 뭐가 더 많아 보여요? 솔직히 이것도 맛있어 보이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여긴 양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맛있어 네. 보이지 않으면 어떤 전략으로 했어야 돼요? 양이 많아 보이게 약간 가득 담긴 바구니 같은데 담아놓는? 그죠? 네. 전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봐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매력을 아니까 저절로 막 보이기 시작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맛없어 보이고 이거는 왜 맛있어 보여요? 이거는 약간 팩 받아서 과일이 약간 신선해 보이고 양을 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나무에 걸려져 있는 거는 이게 나한테 오는 양이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저게 온다고 확신하기 못해서. 그리고 배경을 봐봐요. 네.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뿌옇죠. 신선한 감이 적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 사과인지 사과대추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과대추를 위탁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부터 봐야죠. 요거 사진이 좀 별론데 걸르고, 이거 사진 괜찮다, 양이 많네, 사진 괜찮다,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네, 다 셀렉의 기준이 돼야죠. 상세 페이지는 한번 빠르게 봐볼게요. 자, 봐보세요. 상세 페이지 처음 나오자마자 먹고 당도부터 됩니다. 자, 안 나가는 거 봐볼게요. 대추랑 계란이랑 비교한 거네요. 네. 근데 뭔가 엄청 가독성 있지 않죠? 자, 지금 봐봐요. 아고 맛있어 이 영상이랑 안 익은 걸 보여주고요. 계란이랑 보여주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이즈가 크다? 근데 익지 않은 사과 대추, 일반 대추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자, 이거 봐보세요. 아삭아삭한 식감 하고 맛있어 보이는 식감 보여줬죠? 안 익은 거 보여주는 거랑 익은 거 보여주는 거랑 뭐가 더 맛있어? 완전 달라. 그래서 이게 리뷰가 3,000개인 거예요. 솔직히 사과 대추 그냥 혜진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거 말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냥 랜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잘 팔리는 것 같고 안 팔리는 거의 차이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예요. 이거 그냥 뭐가 매력 있는지만 알면 셀렉부터 달라집니다. 맛있어 보이는 건 어떤 건지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상세 페이지는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라고 그냥 1페이지만 비교해보세요. 자, 봐보세요. 요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요,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진과 글로 매력을 전달하면 우리의 뇌가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매력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대추의 효능 미네랄이 어쩌고 피가 맑게 한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닭등을 해도 요즘에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런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기껏 막 아까 말했던 보은까지 가가지고 사과대추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좋은 거, 좋은 품질, 진짜 막 그런 거 해와면 뭐예요? 사진과 글로 매력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7, 80년대는 품질 좋은 게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품질은 다 좋아요. 심지어 중국제 제품도 좋아요. 이제 품질은 그냥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결국엔 뭐냐? 소비자가 뭘 매력 있어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시키도록 이미지네이션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 할 때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이제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과는 달라지겠죠.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사진을 봤는데 처음에는 전혀 모르겠는데 설명 하나 듣고 나니 갑자기 눈이 개안한 듯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밸류 소싱이에요. 이거는 저밖에 안 알려줘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걸 제가 만들었냐면요, 내가 키워드를 조사해서, 내가 뭐 프로그램을 봐서, 내가 경쟁 강도를 봐서, 내가 아이템을 셀렉해서, 내가 생각하는 매력을 상세 페이지에다 적어서 판매 전략을 써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수익이 났다잖아요. 다른 분들의 강의는 소비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죠. 돈 줄 건 소비자인데. 근데 저는 내 취향 싹 다 버려. 그래서 뭘 좋아하는데, 저는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저는 모든 사장님들의 아이템을 매력을 끄집어내서 마케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매출이 나고 저도 마케팅 수익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아이템을 매력을 찾는 방법을 좀 쉽고 재밌게 한번 알려드려 봤거든요. 좀 어떠셨나요? 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서 되게 막막했는데 배우고 나니까 이제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이게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다른 스마트 수업 강사분들이랑 저랑 알려드리는 내용이 완전 다르거든요.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 좀 어떤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보는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려야 된다, 막 키워드를 막 어디서 확인해봐라, 그래야 네네. 올릴 수 있다, 약간 그런 위주로 계속 설명을 해서 솔직히 초보자가 그런 거를 따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키워드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매출로 이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되게 잘 봐주셨네요. 네, 맞아요. 진짜 다른 강의랑 많이 달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도 들어보셨고 이번에 제 컨설팅도 들어보셨잖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나요? 그 다른 강사님들은 일단 본인의 매출을 먼저 내세우고 프로그램을 좀 강요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결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게 제 매출을 이끌어주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컨설팅 해주신 걸로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아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컨설팅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엄청요. 다행이네요. 오늘 고생하셨고 만원 특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